이게 춘천의 이제는 이제 시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춘천의 면적 안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직접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춘천은 예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춘천 역사라고 있죠. 이 춘천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차역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춘천 역사가 이제 마지막, 그 서울 춘천 간 어떤 기차역에서 마지막 기차역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개발이 기차역을 따라서 개발이 많이 됐어요. 기차역을 따라서, 그리고 국도를 따라서, 그리고, 물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됐죠. 마찬가지로 춘천도, 춘천 역사를 끼고, 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여기 물을 따라서 개발된 동네가 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을 끼고 요 주변 일대 요 지역이 요 지역이 제가 이 마우스로 표시된 요 지역이 가장 이제 구시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시가지가 이제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된 배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춘천이 이제는 기차역에서 전철역으로 바뀌고 전철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남춘천역이 새로 들어온 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남춘천역과 이제 춘천역이 복선 전철역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졌냐면 남춘천역은 이제 새로 지어진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춘천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시가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남춘천역은 남춘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신시가지가 조성이 현재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지구가 이제 오니지구, 그 다음에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데 퇴계지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니지구와 퇴계지구, 요 지역은,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소양과 약사지구, 요 너머 쪽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지역은, 남춘천 역사를, 남춘천 역사에 대한 어떤 개발권으로 인해서, 택지 개발이 진행이 됐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구시가지에서 전철역이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오니지구와 소양약사지구, 퇴계지구가 먼저 개발이 진행이 돼서 신시가지로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유입이 되고 어쨌든 교통 입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예전에 여기 상중도, 여기 중중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중도 요 지역이 바로 춘천에 이제 레고랜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국이 이제 멀린사가, 현재 레고랜드는 전 세계적인 테마파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테마파크가 춘천에 유치가 된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송산 그린시티라든지에 보면 뭐 유니버스 스튜디오라든지 뭐 어떤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테마파크는 춘천 레고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고랜드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용인에 가보면은, 그 용인에 가보시면은 그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그 에버랜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고,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고랜드 유치 자체만으로도 춘천에 대한 어떤 위상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현재 뛰어드는 이유가 테마파크라고 하는 춘천 레고랜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리고 레고랜드 때문에 관광객도 유입할 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주변에 기업도 유치가 되고, 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춘천에 개발 가능한 지역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니지구라든지 소양 약사지구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택지가 개발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여기 지금 석자지구가 이제는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거두지구 현재 뭐 개발이 일부가 된 지역이 있고요. 현재 개발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거두지구도 계속해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1차적으로는 오니지구, 뭐 퇴계지구 개발이 됐고, 석사지구 또 연결되는 지역이 뭐냐면 여기 좀 넘어가다 보면은 그 이제 후평지구가 있습니다. 후평지구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장학지구 개발되고, 그러니까 요 지역, 요 라인으로 해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택지가 개발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어져서
춘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소양대교죠. 이 소양대교 다리를 건넌 지역이 바로 이제 우두지구라고 하는데, 우두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핵심, 춘천 역사를 끼고 남춘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택지가 계속 개발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값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남춘천 역사가 가장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석사지구, 당연히 올라가면서 당연히 춘천역이 역사 전철역으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근화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화동일 때 당연히 땅값 올라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평지구 장학지구로 연결되는 라인에서 우두지구까지 개발되고 있음으로 해서 우두 택지지구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들이 폭등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처럼 땅값이 올라가는 순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고 어떤 택지 개발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춘천은 어떤 또 부분이 있냐면, 이거 춘천 이제 레고랜드가 현재 뭐 착공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2017년도까지 이제 개장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이제 또 늦어지겠죠. 한 2년 정도. 그래서 한 2019년도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춘천 레고랜드로 진입하는 이 다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춘천에서 이 넘어가지 서면이라고 하죠. 서면 일대까지는 공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 1차적으로 춘천역에서 레고랜드가 들어가는 요 앞부분, 요 부분까지가 현재 지금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화동 일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다리가 놓여지면 당연히 춘천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인구 유입이 어디로 발생하냐면 이쪽으로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춘천역을 따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춘천역 끼고 그 다음에 다리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춘천역 주변으로 해서 근화동 일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땅값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간 지역이, 땅값은 기대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대심리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리가 놓여질 겁니다. 다리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2경춘국도를 통해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우회도로가. 현재 이제 경춘국도가 있는데, 경춘국도에서 하나의 경춘국도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춘천으로 유입도 가능하겠지만, 제2경춘국도가 뚫리게 되면 서울에서 제2경춘국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춘천으로 들어오는 제2경춘국도와 국조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이 돼서 어디로 진입을 하게 되냐면 바로 레고랜드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레고랜드로. 그리고 요쪽으로 유입하는 게 춘천 레고랜드로 진입하는 게 있고, 이쪽에 신매대교 쪽으로 유입하는 이 도로가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의 관문 역할이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예전에 이제는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서 물론 유입이 됐긴 했지만, 요쪽을 이제 온의지구 쪽 방향, 남춘천 역사 방향으로 해서 국도를 타고 춘천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춘천역 주변이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제2경춘국도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국도 대체 우회도를 통해서 레고랜드로 들어오다 보니까 춘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서면 일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서면의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땅값은 아무래도 미래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더라도 춘천 이쪽 서면 일대 같은 경우는 춘천역에서 한참 우회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시골 이제 촌동네에 불과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가 놓이게 되면 당연히 서면 일대는 어떻게 되냐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춘천역하고 바로 마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춘천 역사에 개발된 지역과 비슷하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바로 땅값을 금산리와 현안리 일대 땅값을 치고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떤 레고랜드 효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요 서면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산리와 요 현안리 일대인데, 요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 땅값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건드기가 좀 힘든 지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투자 시점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대시가 좀 가격적인 기대 심리가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나서 시적으로 이게 다리가 놓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비싸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춘천에서 이제 속초까지 가는 고속철이 연결이 될 텐데 동서고속철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동서고속철도가 연결되는 가운데에서 원래는 지금 얘기가 많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쭉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제로에서 어디 속초로 연결이 될 텐데 가는 중에 이게 춘천이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북부권의 인구가 앞으로 이제 신시가지가 조성이 많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 우두지구 개발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서는 여기가 신동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아일랜드가 현재 개발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중동에서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이 자꾸 지체가 되면서 좀 이제 개발이 자꾸 늦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하지만 일단은 개발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도 레고랜드 개발됐던 것처럼 춘천에도 이제 글로벌 아일랜드가 개발됨으로 해서 이 섬 전체가 다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속초로 연결되고 이쪽 라인에서 춘천에서 철원까지 연결되는 어떤 전철이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얘기가 도는 게 이쪽 신북 쪽에 또는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두동을 넘어서 이제 신동 조금 요 근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 지역쯤에 해서 환승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두지구다 보니까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일대, 삼거리 일대,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상중도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될 텐데 사거리 일대가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일대 전철 얘기도 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북부 쪽으로 이 밑으로는 지금 남춘천역과 춘천역이 있었고 위쪽으로는 우두지구 옆쪽으로 해서 여기 사거리가 지나가는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신동 일대에는 이제 환승역에 대한 계획이 좀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는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모든 게 투자는 어떤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그렇고 우두지구 옆에도 그렇고 신동 일대도 당연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쪽도 당연히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우두지구 쪽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서면 일대처럼 땅값을 많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춘천은 현재까지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을 사례를 든다라고 하면 춘천 역사 주변에 있는 근화동 일대와 당연히 남춘천역의 온이지구, 그 다음에 퇴계, 석사, 여기 거두리 일대 이 지역은 당연히 땅값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올라간 지역, 기대심리로 올라간 지역은 서면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신동 지역 요 일대는 상당히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일대는 레고랜드로 연결되는 이 다리가 놓여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충도에서 연결되는 우회도로 연결돼서 춘천에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 일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정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동 일대라든지 우두지구 지나서 옆에 사거리 일대는 요 일대는 앞으로 전철역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북쪽으로는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돼요. 모든 이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이 남쪽으로만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북쪽에 대한 개발이 소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라인으로 개발을
균형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일대, 신도 일대와 여기 우두동 지구 요 일대도 당연히 앞으로 전철이 물론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발할 수밖에 없고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택지 지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춘천은 이제 관광지구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춘천 레고랜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춘천 레고랜드 자체는 뭐냐면 어린이들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춘천은 어떤 컨셉을 자꾸 개발을 하냐면 어린이하고 관련해서 컨셉을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 서면에 어린이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첨단산업단지 옆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박물관, 그리고 옆에 보면 토이 스튜디오가 있고 영어 테마파크, 글램핑장, 오토 캠핑장,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서면의 어린이하고 관련된 관광단지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레고랜드로 진입하는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헬로키티가, 이게 헬로키티 아일랜드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는 요 자리에 헬로키티 아일랜드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춘천은 호텔이 많이 없어요. 지금 춘천 호텔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시적으로 호텔을 많이 지어야 되다 보니까 먼저 이제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바로 HDC 호텔 아이파크가 여기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도 많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숙박시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호텔은 지금 제가 HDC 호텔 아이파크 하나만 얘기했지만은, 현재 춘천에 얘기하고 있는 그 호텔만 하더라도 6개에서 한 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춘천의 위상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분들이. 그리고, 사막산에서 어떻습니까? 헬로키티 아일랜드 옆에 보면은, 까지 연결되는, 붕어섬을 경유해서 연결되는 사막산 로프웨이, 가 현재 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광 쪽으로 해서는 이것처럼 레고랜드와 그 다음에 헬로키티 아일랜드, 그 다음 호텔, 그 다음에 사막산 로프웨이, 서면의 어린이 관광단지,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글로벌 아일랜드와 같은 이런 관광하고 관련된 컨셉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데 오니지구, 소양 약사지구, 그 다음에 석사지구, 이제 거두지구로 연결돼서 장학지구, 후평지구 개발되고, 우두지구, 그 다음에 개발되는 지역이 아까 신동과 아울러서 신매지구, 요거 이제 개발, 그 다음에 서면에 서면지구, 요 일대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지 개발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던 요 지역은 현재까지 춘천이 개발이 어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스타트로 걸렸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춘천의 땅값을 가장 많이 올렸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2차적으로 지금 꿈틀대는 지역이 있어요. 사실 이 지역은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되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들이. 근데 항상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어요. 이제 후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먼저 꿈틀거렸지만은 이제 후에 꿈틀거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46번 잼버리 도로 사이를 끼고 있다. 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46번 이 잼버리 이 도로가 왜 앞으로 집가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냐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춘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춘천에 아까 강원도청을 끼고 있는 이 도심권에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확장이 되죠. 산천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강천으로 해서 부도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이 있어요. 이 보라색이 뭐냐면 산업개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46번 잼버리 도로를 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산업개발축으로 개발이 되냐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IC를 끼고 있죠. 춘천 IC를 끼고 있고, 향후에 중앙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결되는 라인에서 이 북쪽에 보면은 신북 IC가 현재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북 IC와 그 다음에 춘천 IC를 끼고, 고속도로 IC 두 개를 끼고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요쪽 46번 잼버리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산업들이 유치가 되려면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IC를 끼고 산업들이,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쪽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쪽 왼쪽 라인은 금산과 강촌 라인과 이쪽은 어떻습니까? 관광지로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 바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크게 칠해져 있는 이 지역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다? 바로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가 직접적으로 되는 요 지역이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면 어디가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할 거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거두지구, 여기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석사지구, 거두지구, 일지구가 개발이 되고 계속해서 이 땅은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두지구 쪽으로 해서 요번에 거두지구 요 지역이 이제 신시가지로 신도시로, 미니급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분들이. 빠르면 이제 올해 말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업저부로 46번 댐버리도로 끼고 요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땅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원래 여기 신촌, 고은, 시가 예정지, 신촌이 시가 예정지 잡혀져 있던 지역은, 요 지역은 원래 춘천이 이제는 G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가 한 300만 평 정도, 춘천 IC 끼고 300만 평 정도 개발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구가 300만 평이 개발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G 프로젝트는 조금 보류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어떤 택지지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신도시 개발에 대한 압력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요 지역 46번 댐버리대로 쪽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네이버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봉산 천문대 옆으로 해서 네이버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춘천에 거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 지역 46번 잼버리도로는 이렇게 시작은 네이버와 거두리 농공단지가 시작이 됐지만 신부가 IC가 예상이 되는 요 지역과 그 다음에 현재 춘천 IC가 되어 있는 요 지역, 요 사이로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끼고 있는 IC와 IC를 끼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뭐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지역이 학곡지구가 먼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곡지구가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게 이 춘천 IC하고 이 끝으로 해서 신북 IC로 예상이 되는 요 지역 있죠? 신북 IC로 예상이 되는 요 지역 바로 이 밑에가 바로 천전지구라고 있는데, 요 천전지구는 어떻습니까? 바로 소양관광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북 IC를 끼고 어떻게 되느냐면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뿐만 아니라 소양강댐을 끼고 관광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과 관광단지로 인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바로 천전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천전지구는 바로 두 개의 효과를 보게 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춘천에서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